자, 이제 그동안 기본적인 색깔 단계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체를 그려보죠. 자, 종이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작게 그려보죠. 종이컵의 윗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종이컵에 두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오고 밑에도 투시를 해보라 그랬어요. 투시를 해봐야 이 모양을 제대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빛이 온다. 그러면 뒤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면서 경계가 이제 풀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글씨도 이렇게 해서 뭐라고 글씨가 있고, 여기에도 뭔가 작은 잎사귀 그림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연두색으로 해 있고, 요거는 브라운 계통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또 조그만 글씨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바탕은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회색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그 회색 단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분적인 그림은 없다 생각하고 스케치만 해놓고 그 회색 단계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마른 다음에 이제 색깔들을 덧칠을 하면 되는 것이죠. 수채화는 색깔이 옅기 때문에 이렇게 덧칠을 해서 그 위에 색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회색 단계를 먼저 만들어요. 아주 밝은 회색, 밝은 청색과 밝은 주황 색깔, 또 갈색도 약간 섞은 색깔로. 자, 빛이 여기서 오니까 이 위쪽은 어떻게 될까요? 빛이 이렇게 오면은 이쪽은 빛이 들어와서 밝고, 이 반대쪽이 약간 어두워지겠죠. 그러면서 그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여기 반대로 여기 경계는 이쪽이 어둡고 반사광이 생기고. 자, 그래서 맨 위는 흰색이니까 남겨놓고 먼저 안쪽에 밝은 색을 넓게 칠해줍니다. 여기 의도적으로 흰색을 남겨둔 이유는 여기는 밝은 면이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어두운 색깔, 좀 더 어두운 회색을 만들고, 조금 따뜻한 느낌이 나니까 객관적인 회색의 느낌을 만들려면 이렇게 칠해서, 또 여기가 제일 어두워지겠죠. 여기가 그 어두운 색을 딱 잡아주고 물을 섞어서 조금 밝게 만들어서 여기를 넓게 크게 칠해주면서 여기에 약간씩의 음영이 있더라, 이 정도로 잡아줍니다. 자, 됐어요. 또 이쪽 부분을 좀 더 물을 섞어서 밝은 색을 만들어서, 자, 밝은 쪽의 색을 쭉 칠해주시고 넓게 칠해주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어두운 색으로 밝은 면도 뒤로 가면서 우리가 원기둥 그릴 때 다 공부를 했습니다. 또 반대쪽으로도 조금 더 어둡게 넓게 칠해놓습니다. 또 아주 어두운 색깔, 어두운 회색을 만들어서, 자, 여기를 해놓고, 또 이 컵의 밑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자, 여기는 꼼꼼하게 잡아줘야 되겠죠. 자, 제일 어두운 색을 이 정도로 해주시고,
또 물을 섞어서 밝은 색으로 해서 뒤로 가면서 물을 섞는 정도를 너무 적게 줘도 너무 둔탁한 마치 그 나무와 같은 질감이 나니까 이거는 표면이 매끈거리는 종이니까 좀 더 반사광을 밝게 해줘야지 맑은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자, 하고 걸레를 닦아내서 이런 얼룩지는 부분들은 뭐 닦아주셔도 되고 내버려 두셔도 되고, 너무 이런 거를 너무 꼼꼼하게 잡아주려고 하다 보면은 그림이 이상해지니까. 자, 이 정도까지 해서 기본적인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반사광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 요 위에 이렇게 파이프 약하게 이렇게 말라진 그 부분도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거기는 약간 요거보다 좀 더 어두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묘사를 할 때는 요 밑색이 다 말랐을 때, 마르고 나서 해야지 마르기 전에 해버리면 다 번져버려 가지고 지저분해지죠. 그러니까 조금 말랐겠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위는 밝고 아래가 어둡죠. 아래. 물론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붓으로 해줘도 돼요. 이런 거는. 자, 디테일한 부분을 해줄 때는 호흡 조절도 해주면서 이렇게 기본색을 칠해 주시고, 이 부분도 이쪽 부분도 약간 어두운 액센트가 생기겠죠. 살짝 해주시고, 또 걸레에다 닦아내고 살짝 풀어주시고. 자, 여기에서 여기가 쭉 같은 어둡기가 아니라 빛이 오는 반대쪽이 더 어둡겠죠. 그러니까 강한 진한 색을 만들어서 가장 진한 부분 한 이 정도가 되겠죠. 이것이 전용 수채화지라면 아직 종이가 두꺼워서 좀 덜 마르기 때문에 툭 칠하면은 지가 알아서 쭉 번지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그 반사 어두운 톤의 톤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지가 아니라 일반 캔트지라서 그렇게 번지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으니까 이 정도로 표현을 해주고 진하게 해주고 약간 물 묻혀서 다듬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컵을 그렸어요. 다 이제 마를 동안에 기다리기가 좀 그러니까 좀 더 그림자를 이제 칠해 주죠. 자, 그림자 색깔 약간 다른 색깔로 해서 청색에 약간 자주색을 섞어서 약간 청색 기운이 나게 그려주면 그림이 좀 맑아 보이니까요. 자, 경계를 꼼꼼하게 해주고, 자, 여기는 이렇게 제가 그리면서 이제 손을 쭉 문질렀기 때문에 손에 기름기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똘망똘망 뭉치죠. 예, 그런 기름기는 뭐 한 번, 두 번 더 덧칠을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또 물 묻혀서 자연스럽게 경계 부분은 그림자 부분은 멀어질수록 흐려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조금 많이 섞어서 자연스럽게 경계를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다듬어주고 또 물 섞어서 조금 더 풀어주고, 그래서 물을 자연스럽게 끌어줍니다.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리고 경계는 좀 더 풀어지죠. 약간 갈필 효과가 나오게 이렇게 해주고. 자,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해줬어야지 너무 울퉁불퉁해 버리면 좀 그림이 지저분해 보이니까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시작되는 부분을 좀 더 진하게 해주려면 색을 좀 더 만들어서 강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또 걸레에다 닦아내면서 살짝 풀어주시고, 물론 이 밑에 바닥도 약간 그림자가 보이죠. 그런 것까지 자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여기 물이 그늘진 부분을 좀 더 밝은 색으로 한 번 더 물맛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겠다 그러면 그 밝은
옅은 회색을 만들어서, 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또 물 섞어서 한 번에 축축 다듬어 주시고 쭉쭉 내려주죠. 경계가 멀어질수록 또 그림자가 흐려지죠. 한 번 더 옅어주기. 자,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여기 초록색의 느낌이 있다. 그늘 졌으니까, 초록색이 어두워졌으니까 색그린을 가지고, 이쪽이니까 중간면에 있는 색깔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둡게 초록색을 조금 섞은 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도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갈색 계통 색으로, 자, 여기에 있는 동그란 느낌들, 글씨도 뭐 이렇게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뭐 글씨가 있다라는 암시만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갈색 계통이지만 기본적인 단계 연습, 그러니까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그걸 따져서 조금 더 어둡게 잡아줍니다. 자, 이쪽도 좀 더 어두워지죠. 이렇게. 자, 해주시고, 그 경계가 약간 강한 선으로 둘러쳐져 있으니까 멀어지는 부분은 약간 물을 섞어주시고, 약간 섞어주시고, 자, 이 경계 자연스럽게 풀어주려면 한 번 더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유곽이래요. 종이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실제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기본적인 어떤 기본 단계,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쉬운 것이지, 그런 걸 모르고 이걸 그려봐라 그러면 아무리 그 그림에 재능이 많은 사람도 결코 그려낼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앞에 한 번, 두 번의 수치화의 원리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셨다라는 그 어떤 그걸 보므로 해서 그만큼의 안목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이러한 그림을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뒷 배경이 이렇게 바닥에 탁자가 이렇게 있고, 이 배경까지 그려주겠다. 그럼 배경이 이제 무슨 색이냐? 뭐 사무실에서 약간 배경이 있으니까 약간 갈색 계통, 브라운 계통의 색이다. 브라운 계통의 벽면이다. 아니면 뭐 청색 계통의 벽면이다. 그럼 그 색에 맞추어서, 청색 계통이면 청색을 먼저 칠해주고, 거기에 약간 그늘져 있으니까 브라운 계통의 색도 섞어서 먼저 경계를 꼼꼼하게 메꿔주시고 폭 칠하는 거죠. 자, 이쪽 부분도 경계를 꼼꼼하게. 이렇게 주시고, 또 붓을 꾹꾹 눌러서 이런 식으로. 자, 그냥 한 색으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또 요 그림자 표현했듯이 물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변화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미세한 색깔의 톤의 변화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럴듯한 묘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도 이제 완전히 말랐을 때 또 다른 색으로 다시 덧칠을 하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약간
붉은색의 느낌을 주겠다. 옅게 붉은색의 느낌을 주겠다 하면은 또 붉은색의 느낌을 살짝 톡톡 찍어주든가 아니면 가는 붓으로 톡톡 잡아서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죠. 이런 효과는 이제 아주 전용 수채화지를 사용하신다면 아주 더 효과적으로 그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앞쪽에 이제 그림, 소묘, 드로잉, 데생 그런 것들을 제가 한 13컷 정도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채화가 이것까지 해서 이제 한 3컷, 4컷 정도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그것을 다 보신 분이 이거를 그린다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야, 너는 참 천재다 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난 뭐 그림을 많이 어디 학원 다녀본 적도 없고 그냥 뭐 상식적으로 그리는 거야. 뭐 그렇게 아주 자기의 어떤 그 허세를 드러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림이라는 것이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면 이렇게 쉽게 물체를 표현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 표현력은 누구나 그림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린 미술대학을 나온 사람도 그림을 그린다 가볍게 그리면 이 정도밖에는 그릴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림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그림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면 오늘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다. 그런 맑은 느낌으로 뭐 초록색이나 청색이나 이런 색깔들을 써서 맑은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고 뭔가 마음이 좀 무겁다. 그러면 진짜 청색에 붉은색을 섞던가 아니면은 갈색이나 나무 황토색들을 섞어서 또 묵직한 색감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감정 표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그려서 선물로 준다고 해도 굉장히 수준 있는 그림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스케치북에 하나 깨끗하게 완성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글 한 자 줘가지고서 선물로 줄 수도 있고 액자에서 선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제가 앞으로 그리는 그런 모든 과정을 쭉 따라 하신다면은 이렇게 해서 정물을 한 6, 7개 정도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밖에 나가서 우리가 풍경을 그릴 겁니다. 풍경을 그리면 굉장히 더 복잡하지만 역시나 이제껏 배웠던 것을 응용을 한다면 뭔가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말줄임을 통해서 단순화시키고 육면체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시선 방향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그래서 서로의 그룹을 만들어주고 그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배운다면은 이제 여러분은 정말 누구한테 어디 가서 누구를 대하더라도 아마추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그렇지만 그 단계 그 과정은 결코 한 20과정 정도 이것까지 한다면은 17과정 정도만 동영상은 제가 10분씩 해서 녹화한 동영상을 보시면 그 정도 수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나오는 것을 시간을 가지고 보시려면 그 유튜브에 그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구독 종이 있죠. 그거를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하나 새로운 걸 올릴 때마다 여러분의 그 이메일로 제가 새로운 것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시고 또 그대로 또 새로운 걸 또 잠깐 보시고 10분 정도니까 하루에 한두 개 정도를 보시면 그만큼 또 이제 늘어가고 어떤 정서적인 풍요나 지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좋아요와 구독 이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